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김순자의 집에서 환갑잔치가 한창이었어요. 마당 곳곳에 설치된 둥근 테이블마다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앉아 있었고, 빨간 천막 아래로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어요. 며느리 서영이와 함께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면서 손님 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순자는 이런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메모장에 적어둔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며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손님들 다 오셨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서영이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명문대를 나온 서영이는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고, 시부모님께 늘 공손했어요. 순자는 마음 한편으로 서영이가 고마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늘 부러워했습니다. 순자야, 너 복 많다. 며느리가 저렇게 착하면 늙어서 걱정 없겠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뿌듯했어요. 환갑잔치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되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먼저 오셨고, 이어서 친척들과 순자의 동창생들이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중학교 동창인 말순이와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 말순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 순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순자는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 안쪽에 있는 화장실로 향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화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 때문에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야, 너희 집 며느리 이름이 서영이 맞지? 응, 맞아. 근데 왜? 아니, 그의 원래 이름이 이서진 아니야? 나 확실히 봤어. 순자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의식 중에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짜? 그럼 그 애가 그 사건이. 맞아. 20년 전에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그 일 말이야. 그때 그 집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잠깐만, 그럼 지금 순자네 집에.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순자네 보험도 다 드러났다며? 생명보험에 상해보험까지. 요즘 뉴스 보면 시어머니 없애는 사건들 많잖아. 며느리들이 보험금 노리고. 그래, 그럼 혹시 순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의식 중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고 화면에는 일일이 신고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쉿, 조용히 해. 혹시 들릴라. 화장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당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휘청거렸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서영이가 정말 20년 전 이 마을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보험 이야기는 또 무엇일까요? 마당에 돌아온 순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멀리서 손님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서영이가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가면 같은 웃음일까요? 환갑잔치는 여전히 흥겨웠습니다. 동네 할아버지께서 직접 가져오신 막걸리 덕분에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어요. 순자는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은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순자야,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 며느리도 저렇게 이쁘고. 이웃집 할머니가 서영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꾸 서영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영이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어른들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빈 그릇이 있으면 재빨리 채워드렸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순자에게는 이제 그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서영아, 잠깐 이리 와봐. 순자가 서영이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서영이가 다가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너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부산에서 태어나서 대학도 거기서 나왔고요. 서영이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깜빡했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말 부산이 고향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잔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어요. 순자의 남편인 제국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집 환갑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 서영이가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줬어요. 이런 며느리 둔 게 제일 큰 복이죠. 박수가 터져나왔고 서영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제국의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국도 서영이의 과거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이제 좀 쉬세요. 서영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순자는 서영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오후 3시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배웅을 하면서도 계속 서영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동창생 중 한 명이 서영이를 보더니 잠깐 멈칫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우리 전에 본 적 있나? 그 동창생이 서영이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서영이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가. 어디서 본 것 같았는데. 동창생은 그냥 지나갔지만 순자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해가 질 무렵 마지막 손님들까지 모두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뒷정리를 시작했어요. 서영이와 아들 진우도 함께 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잔치 정말 잘 됐네요. 진우가 말했어요. 응, 다들 고생했어. 순자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했어요. 그때 제국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수고했어. 그런데 아까 말순이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하던데. 순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 아니,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국이 말을 흐렸습니다. 순자는 제국도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영이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평소라면 피곤해서 금세 잠이 들었을 텐데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화장실에서 들은 그 대화가 떠올랐어요. 이서진, 20년 전 사건, 보험,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걸까요? 순자는 베개를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옆에서 제국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건너편 방에서는 진우와 서영이도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만은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이상한 기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창밖으로는 시골 마을의 고요한 밤이 펼쳐져 있었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순자에게는 그마저도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환갑잔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평소 루틴대로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정리해둔 화분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누가 건드렸나?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아침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2층에서 내려오던 순자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어요. 난간을 붙잡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영이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응, 괜찮아. 그냥 실수했어. 순자는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5년 넘게 이 계단을 오르내렸는데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거든요. 조심하세요. 계단이 좀 미끄러울 수 있어요. 서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을 먹으려고 약통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약의 색깔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이상하네. 순자는 약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흰색 알약이었는데 오늘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서영아. 순자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네, 어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서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이 약 말이야,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서영이는 약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 어머니. 제가 어제 약국에 가서 새로 받아왔어요. 같은 약인데 제조사가 달라서 색이 다른 거예요. 그래.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서영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약을 먹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같은 약일까요?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서영이를 의심한다는 말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라? 왜 이러지? 순자가 브레이크 레버를 여러 번 당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순자가 제국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상하네. 얼마 전에 점검받았는데 제국이 자전거를 살펴봤어요. 브레이크 와이어가 끊어졌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국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곰곰 생각해 봤어요. 화분이 어수선하게 놓인 것,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 약이 바뀐 것, 자전거 브레이크 고장.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혹시 정말로. 순자는 생각하기도 싫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때 옆방에서 서영이와 진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 서영이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뭔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시고. 그럴 리가.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대화가 더 이어졌지만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순자는 목이 말라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는 길에 서영이 방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서영이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호기심에 더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바닥에 놓인 슬리퍼에 발이 걸려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서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나야. 물 마시러 나왔어. 순자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깜짝 놀랐네요. 서영이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순자는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늦게 뭐 하고 있었니? 아, 그냥 책 읽고 있었어요. 잠이 안 와서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서 동네 정미소로 향했습니다. 쌀을 빻으러 가는 길이었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정미소 사장인 김 사장과는 오랜 친구였거든요. 순자야, 어서 와. 환갑잔치는 잘 끝났어? 김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응, 덕분에 잘 끝났어. 그런데 김 사장, 좀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말해봐. 순자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말이야. 혹시 예전에 이 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며느리? 서영이 말하는 거야? 응. 이름이 혹시 이서진이었을 수도 있고. 김 사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서진? 잠깐만.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 맞다. 20년 전쯤에 이 마을에 살았던 집이 있었어. 그 집 딸 이름이 서진이었나 그랬어. 근데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혹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일은 좀 복잡했어. 그 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교통사고였다고 했는데. 교통사고? 응. 그런데 당시에 좀 이상한 소문들이 있었어. 사고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확실한 건 모르겠어. 순자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김 사장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 사고 후에 곧 이사를 갔어. 어머니하고 딸하고. 딸이 그때 한 13살 정도였나? 순자는 계산해 봤어요. 20년 전에 13살이었다면 지금 33살. 서영이의 나이와 정확히 맞았습니다. 정미소에서 나온 순자는 곧바로 동네 이장집으로 향했어요. 이장은 마을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아, 순자야. 잔치 잘 끝났지? 뭔 일로 왔어? 혹시 20년 전 주민등록 기록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왜? 무슨 일 있어? 순자는 적당히 둘러댔어요. 아, 그냥 옛날 일이 궁금해서요. 이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왔어요. 뭘 찾는데? 이서진이라는 사람. 이장이 서류를 뒤지더니 한 장을 가리켰어요. 여기 있네. 이서진. 아, 이 집이구나. 순자는 그 기록을 자세히 봤어요. 생년월일, 가족관계. 모든 것이 서영이와 일치했습니다. 이장님,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그 집.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가장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때 좀 시끄러웠어. 시끄러웠다는 게 여러 말들이 많았거든.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 사고로 정리됐어. 순자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이장의 표정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서영이는 분명히 20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이서진이었어요. 그럼 왜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숨겼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서영이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쌀 빻으러 갔다 왔어. 서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었지만 순자에게는 그 웃음이 가면 같아 보였어요. 서영아, 너 혹시 예전에 이 동네에 와본 적 있니? 서영이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제가 언제 왔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도 안 왔는데요. 거짓말이었어요.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서영이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컴퓨터는 잘 못 다뤘지만 진우가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해봤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이서진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뚜렷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의문의 교통사고에 대한 기사였어요. 기사에는 피해자의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 설명이 자세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순자는 기사를 출력해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서영이가 복수를 위해 이 집에 왔을까요? 다음 날 오전 순자는 용기를 내어 남편 제국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서영이가 장 보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순자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제국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전에 이 마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혹시 기억해? 제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 당시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서? 제국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복잡해. 말하고 싶지 않아. 왜? 무슨 일이었는데 그래? 순자야, 그냥 묻지 마.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순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혹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제국이 깜짝 놀라며 순자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서영이 말이야. 원래 이름이 이서진이었을 거야. 20년 전에 이 마을에 살았던. 그럴 리가 없어. 제국이 강하게 부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줘.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국은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그때 나도 관련이 있었어.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뭐?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말다툼? 토지 문제였어. 그 사람이 우리 집 땅 일부를 자기 거라고 주장했거든. 서류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날 밤 술김에 심하게 다퉜어.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지. 그럼 진짜 사고였어? 제국이 고개를 떨궜어요. 난 모르겠어. 정말로 사고였는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하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었어.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 다투었으니까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지.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당시 면장이 나와 친했거든. 그 사람이 알아서 정리해줬어. 단순 교통사고로. 그럼 은폐한 거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순자는 제국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 부인하고 딸이 있었는데 사고 후에 이사를 갔어. 그때 딸이 어렸는데 정말 불쌍했지. 순자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서영이가 바로 그 딸이었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그럼 서영이가 정말로 말도 안 돼.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제국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이가 장을 보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와 제국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아버지, 뭐하고 계세요? 서영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 순자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서영이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연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영아, 너 정말로 이 동네에 처음 와본 거야? 순자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서영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네, 처음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도 거짓말 같았어요.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서영이는 분명히 과거를 숨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남편의 과거, 며느리의 정체,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이상한 일들.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서영이가 정말로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순자의 의심이 지나친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11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제국과 진우는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순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서영이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서영이가 물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래. 너도 못 자겠니? 네, 좀 그래요. 서영이가 순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순자는 서영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서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저를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야? 환갑잔치 이후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자꾸 이상한 질문도 하시고. 서영아. 순자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서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누군지 아시죠?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 이서진이지? 서영이의 입꼬리에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역시 아셨네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겠네요. 순자는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물었어요. 왜 이름을 바꾸고 우리 집에 들어왔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아버지 일 말이야? 서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럼 살해당하신 거예요. 박재국, 시아버지 때문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증거라도 있니?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13살이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었죠. 그런데 평소보다 훨씬 늦어서 밖에 나가봤어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 멀리서 아버지 차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박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서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리셔서 몇 년 후에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순자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온 거야? 서영이가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박제국을 벌하려고. 그럼 지금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서영이의 목소리에 고뇌가 섞여 있었어요. 진우 오빠를 만나고 결혼하면서 제 마음도 변했어요. 복수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를 밝히면 모든 게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자는 서영이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뭐야? 내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하고 약이 바뀌고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서영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 모르는 일이야? 저는 정말 몰라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해를 끼칠 생각 없어요. 서영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혹시 시아버지가 저를 의심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순자는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국도 서영이의 정체를 눈치챘을 수도 있거든요. 서영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영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요. 순자는 서영이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모든 것이 진심일까요?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이 가족을 사랑해요. 서영이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서 제국을 깨웠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일어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제국이 부스스 일어나며 물었어요. 뭔데 이렇게 일찍? 서영이 말이야. 어젯밤에 모든 걸 털어놨어. 제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순자는 어젯밤 서영이와 나눈 대화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제국은 말없이 듣다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때 그 아이 맞아. 제국이 머리를 감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보, 솔직히 말해줘. 정말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제국이 강하게 부정했어요.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누군가 했을 수도 있어. 그때 그 사람과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 순자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때 서영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단 조용히 해. 서영이가 들을까봐.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서영이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순자와 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후 3시쯤 순자는 결심을 했어요.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경찰서에 가자. 뭐?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해. 20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해. 제국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미쳤어? 그럼 나도 조사받게 될 거야.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
순자야, 생각해봐. 이미 지난 일이야. 굳이 다시 파헤칠 필요가 있어?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며느리를 의심하면서 살기도 싫고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도 하기 싫어. 그때 진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순자는 진우에게도 모든 걸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우야,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순자는 진우에게 서영이의 정체와 과거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진우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서영이가, 응, 내 아내는 20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그 아이야. 진우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너도 몰랐구나. 그때 서영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분위기를 보니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영아, 와서 앉아봐. 서영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진우한테도 모든 걸 말했어. 진우가 서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영아, 이게 사실이야? 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여보. 말하지 못해서. 왜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 모든 게 끝날까봐. 진우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에게 이런 큰 비밀을 숨겼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겠죠. 순자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어요. 나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 어머니. 진우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20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할 거야. 서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러면 진실을 밝혀야 해. 내 아버지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면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 제국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순자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지만 순자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일일이 신고 번호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서영이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왜? 서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실은 제가 이미 알아봤어요. 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모두가 서영이를 쳐다봤어요. 누구야? 순자가 물었어요. 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제국이 아니에요. 서영이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든 손을 내렸습니다. 그럼 누가? 서영이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당시 면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제국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김 면장? 네. 제가 몇 년 전부터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요. 아버지 사건을 제대로 밝히고 싶어서.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김 면장은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내셨고 폭로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김 면장이 아버지를 만나자고 했어요. 그날 밤에 박제국 시아버지와 다툰 후였죠. 제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나는, 시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단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만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서영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김 면장이 아버지를 차로 치었어요. 그리고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했죠. 시아버지가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니까 의심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아버지를 협박해서 입을 다물게 했어요. 제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김 면장이 나를 불러서 조사에 협조하라고 했어. 그냥 교통사고라고 진술하라고. 당시에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나까지 의심받을까봐. 순자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남편이 숨기고 있던 것은
죄책감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럼 서영아, 넌 왜 우리 집에 온 거야? 서영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복수하려고 왔어요. 시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진실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복수할 이유가 없어요. 진우가 서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순자는 서영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내게 일어난 일들은 뭐야? 서영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일이요? 순자는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한 일, 약이 바뀐 일, 자전거 브레이크 고장 등을 설명했어요. 저는 정말 몰라요, 어머니. 그때 제국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김면장이 아직 살아있잖아. 모두가 제국을 쳐다봤어요. 만약 서영이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순자의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가능성은 있어. 김면장도 이제 늙었지만 여전히 권력이 있거든. 서영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위험한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순자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럼 더욱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어머니, 잠깐만요. 서영이가 말했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이 있어요. 사립탐정이 찾아낸 자료들이요. 어디에? 제 차에 있어요. 가져올게요. 서영이가 밖으로 나간 사이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제국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이런 일에 연루시켜서.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잠시 후 서영이가 돌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모은 자료들이에요. 순자는 파일을 훑어봤어요. 정말 상세한 조사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걸로 김면장을 고발할 수 있을까? 사립탐정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살인에는 공소시효가 없으니까요. 순자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거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믿어주셔서. 순자도 서영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길었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순자에게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금 이 가족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김면장이 순순히 죄를 인정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순자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비록 험난한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가족 모두가 함께 할 테니까요.